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냐? 그 말들에 마음이 멍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중을 잃은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심코 던진 자식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순간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해진 시대의 아픔,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관계 회복의 방법까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엄마 이런 것도 못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53세 박 여사님은 얼마 전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달라고 딸에게 부탁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이런 것도 못해요? 라고 했고 박 여사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죠.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마치 무능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에게 기대는 건 부모에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무시와 조롱이라면 그 순간 부모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런 말은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넌 모른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암묵적인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 그건 단순히 속상함을 넘어서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아도 되는 걸까요?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시대를 살아왔고 우리도 그 나이대에는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태도 역시 삶의 경험이 쌓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 아닐까요? 박 여사님은 그날 이후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내겐 상처였어. 난 아직도 배우는 중이지만 너처럼 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딸은 한참을 멈춰있더니 작게 말했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말 한마디는 상처가 될 수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모 씨는 이런 말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바쁜 아들을 대신해 손주를 돌봐주고 명절 준비며 집안일까지 도맡았지만 돌아온 건 왜 그렇게 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같은 불평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도 몸이 힘들어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이 비난으로 돌아올 때 그 순간 느끼는 허탈함과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고마워 한마디 듣지 못했을 때, 자신의 노력이 무가치하게 여겨졌을 때 부모라는 역할이 마치 끝없이 주기만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모 씨는 어느 날 더는 참지 않고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운 거지 감정을 상하게 하려던 게 아니야. 내가 힘든 만큼 나도 나름의 노력이 있었단다.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엄마, 내가 너무 몰랐네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주는 시대, 부모의 서러움도 이제는 말로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서러우셨나요? 그 마음 지금 이곳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3. 엄마가 왜 그 돈 아껴요? 그냥 쓰지. 자식의 이 말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시나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57세 장 여사님은 자신을 위해 옷 하나 사려다 결국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아끼고 모은 돈은 항상 자식 등록금, 결혼자금, 집 장만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병원비 걱정하며 망설이는 걸 본 딸이 엄마는 왜 그래요? 그 돈 뭐 하려고 그렇게 아껴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장 여사님은 마음 한편이 싸하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오랜 세월 부모로서의 책임처럼 여겨졌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의 희생이 습관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늘 참고 나중에 쓰겠다며 미뤄왔기에 이젠 부모의 욕구나 소망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장 여사님은 그날 이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씩 쓰고 싶어. 그동안 너희에게 집중했지만 남은 시간은 내 마음 챙기며 살아보고 싶어. 이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엄마 그게 맞는 말이네요.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꼭 하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아껴야 자식이 편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희생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삶도 소중한 하나의 인생입니다. 4. 또 시작이네. 여러분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짜증 섞인 얼굴과 싸늘한 반응이 돌아올 때 그 서운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광주에 사는 60세 윤 여사님은 딸에게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을 꺼냈다가 또 그 얘기예요? 지겨워요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날은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반응은 부모가 잔소리를 해서라기보다 자식이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부모의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단지 관심과 걱정,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기에 그 차이는 곧 상처가 됩니다. 윤 여사님은 그날 이후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딸에게 먼저 물었죠.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기분도 궁금하네. 그 한마디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응, 엄마. 지금은 괜찮아요. 이후엔 같은 말도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표현하는 법이 다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식의 싸늘한 반응에 마음 닫아버리신 적 있나요? 그 안엔 싫다는 감정보다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의 입이 딱 멈췄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최 여사님은 어느 날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하자 이렇게 되물었죠. 그날 아들은 아, 진짜 왜 이래? 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다 문을 두드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말할 때 쉽게 감정을 앞세웁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친구에게는 예의 바르게 말하면서 왜 부모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잖아. 엄마도 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최 여사님의 이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미안해요, 엄마.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말투, 행동, 태도는 점점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쌓여 결국 관계의 틈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자식의 말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존중받지 못한 그 순간들 말입니다. 단 한마디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그 말은 자식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6. 이것도 모르세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다는 61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중 간단한 설정 하나를 몰랐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순간 김 여사님은 마치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른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세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나 기술을 모르기만 해도 답답하다, 왜 이런 것도 못해라는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아픈 건 무지가 아니라 그 무지를 이유로 무시당하는 감정입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하나가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부모의 존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손주에게 직접 배워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덕분에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 참 고마워. 그 말에 손주가 방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영상 편집도 해봐요. 바로 그 순간 무시가 아닌 존중이 오갔고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작아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삶을 살아온 연륜은 결코 기술 하나에 가려질 수 없는 진짜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7. 딸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어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59세 조 여사님은 딸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줘야죠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화도 나고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조 여사님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말 꺼냈다가 딸이 더 상처받을까 봐요. 이 말에서 우리는 한 엄마의 깊은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 속에 감춰진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주기 싫어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 안의 거리만 더 벌려놓을 뿐입니다. 조 여사님은 그날 이후 고민 끝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 말이 마음에 걸렸어. 그 한마디가 괜히 날 작게 만든 것 같아. 엄마도 존중받고 싶단다. 딸은 처음엔 머쓱해했지만 이내 말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주는 시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솔직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침묵의 무게는 부모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지 모릅니다. 용기 내어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8. 엄마는 집안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 말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하루 종일 가족 식사 준비에 청소, 빨래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엄마 이거 왜 안 해놨어요? 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자신이 그냥 집안 관리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움직이고 모두가 쉬는 저녁에도 조용히 뒷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면 나는 왜 이 역할이 당연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 중 누구도 그 노고를 당연하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기에 그 물음은 마음속에서 더욱 커지게 되죠.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엄마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김 여사님은 어느 날 가족 모임 중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도와주는 손이 필요해. 엄마는 기계가 아니잖아. 그 말에 남편과 자녀들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식탁 정리부터 자발적으로 함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엄마는 집안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 말 하나로 가족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희생은 사랑이다라는 말 정말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50세 정 여사님은 결혼 후 25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늘 가족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자리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늘 비워내기만 할까? 내가 사라지는 사랑이 과연 건강한 걸까?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는 참고 자식은 누려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쌓이면 결국 마음속에는 쓸쓸함과 상실감만이 남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정 여사님은 어느 날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자식은 놀라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희생을 멈춘 그 순간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는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생하고 있는가?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도 사랑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곤 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어 그 말 참 아팠지 하고 마음을 쓰다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부모도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랑 안에서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조용한 표현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말이 서로를 살립니다.